아니에요? 뭘 결정해요? 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개판 논쟁이 굉장히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일거에 내가 싹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출마 안 하는 쪽으로 바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좀 얘기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나가는 쪽에도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워낙 당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쳐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말은 나갈 생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지금 당내에서 엄청나게 분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냐 그러면 비대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게 되면은 그럼 비대위원장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내 반발이 크니 본인은 당장 입장을 밝히질 않지만 여지를 둬서 본인의 출마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럼 결국 김병준 위원장을 예를 들면 전대에 나가게 하려는 어떤 여론을 좀 더 부흥시켜 보려는 크게 부음업 시켜 보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신드롬이 일자 홍준표 전 대표가 레밍 신드롬이란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떼가 들쥐떼가 대장쥐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는 이 신드롬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지만 약간 뒤틀어 놓은 내용이죠. 저는 칭찬이 아니라 안 좋은. 그렇죠. 왜냐면 레밍이란 게 예전에 무슨 쥐잖아요. 도의원 때 얘기 나왔는데 레밍이 한 마리 앞에 가면 그냥 나머지 쥐들 쭉쭉쭉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딱 들어가니까 다른 의원들 아무 생각 없이 저기 쫓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비유를 쓴 거고. 그다음에 저 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로 침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 네. 이거 완전히 돌려치는 거죠. 네. 도로 침박당. 황교안 전 총리 침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로 탄핵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어요. 도로 병역비리당. 이건 뭐냐면 단마진으로 군대 면제받는 거 그 문제 가지고 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발언들로 봤을 때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글인 거죠. 그날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2015년 5월 18일입니다. 보좌관이 지역구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또 서영경을 도와주는 사람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서영경 의원이 국회에 파견하는 판사를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 미수죄를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 왜냐하면 강제추행 미수죄가 훨씬 더 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가병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전에 이미 이 지금 구속 가능성이 있는 그 아들이 지역구 관계자 아들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답니다. 사람은 나가서 똑같이 재범이었군요. 그리고 재범이기 때문에 또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 음란죄를 바꿔주되 다시 벌금을 해달라. 이 두 가지 주문을 판사에게 했다는 게 지금까지 밝힌 내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이 주문을 받은 판사, 어디서 온 판사입니까?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파견 전문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두는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위원회로 파견을 나간 겁니다. 부장판사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보시면 국세법사위 전문위원은 뭐냐? 저 부장판사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국회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법원은 일단 퇴직하고 법원을 퇴직하고 온다고요? 그리고 판사가? 국회로 임용하고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임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현직 검찰들 청와대 파견할 때 검사 사표 냅니다. 청와대로 가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끝나면 다시 검사 다시 임용받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법부 공무원이 바로 사표를 내고 입법부인 국회로 왔다가 끝나면 다시 판사 재임용되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문관. 자문관은 뭐냐? 그거는 이제 판사 주의 유지한 차로 국회를 그냥 파견 가는 겁니다. 파견 공무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명목은 뭐냐? 명목은 이런 거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도와주러 가는 형태의 명목은 명목인데 물론 그 일도 하겠지만 친정과의 관계상 어떤 로비의 창구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의구심들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딴 일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도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 국회에는 대관 업무라고 해서 대기업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가 있고 많이 수시로 드나들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면 법원에서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장판사급을 법원까지 퇴직시켜가면서 국회 사무처에 이직을 시켰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에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뭐 스파이 노릇하는 곳이고요. 판사가 국회 안에서 이른바 속칭 스파이 노릇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국회 파견 판사의 존재 자체가 사법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계속 이 파견 판사를 오전까지만 해도 보내겠다고 했다가 이 시끌시끌해지자 또 파견 판사 이제 안 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다면서요. 예, 이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든 부처에서는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나옵니다. 아, 모든 그때는- 부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 행정부 소속이었다가 입법부에 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네.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사 출신 전문위원만큼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까지 높아왔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9월 20일에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네. 여기서 사법부만은 법관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네.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이번에 국회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 비는데 공모를 해달라고 공모문을 냅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이 응시를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와도 너무나 다르네요. 다르고 예. 또 국회도 법사위만큼은 삼권 분립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큼은 고쳐보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오히려 국회가 법원의 문제를 삼은 겁니다. 네. 자,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를 견제해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그런 임무를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의 재판 청탁 의혹을 지금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권력 무죄, 서민 유죄를 외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우선 1심에서 기본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혹 제가 억울한 사람들의 일이 있어서 법원 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주는 모습에 제가 요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을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진정성은 믿는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번 사건, 이 재판 청탁을 했던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은 거짓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님하고 4년간 법사위에서 같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는 편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하신 게 분명하고요. 또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그 해명이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뭐 명확하게 결정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여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억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게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근데 이 자리에서 뭐 본인이 안 했다고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국회의원이 판사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차장.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서영교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 말을 했다라는 근거 자체가 지금 그렇죠. 이미 지금 검찰 조사에서 다 지금 증거로 다 나와 검찰에서 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 바로 서영교 의원실에 불려간 판사가 얘기를 듣고 바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임종원 전 아하. 처장한테.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직접 한 얘기다.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의도가 없다고 하니 벌금형 선고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만난 서영교 의원에게 그 얘기를 듣지 않고서 그 이메일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 이 부분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라고 같이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봐왔던 사람조차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